자, 안녕하세요. 한국 NLP 코칭센터의 신용엽 마스터 트레이너입니다. 지난 시간에 암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어요. 암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하나는 모르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이걸 NLP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이에서 학습이 시작이 된다. 심리학 이론이기도 하죠. 근데 NLP는 정확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Difference makes difference. 예, 차이에서 변화를 만든다. 차이? 모르던 것, 알던 것들은 같은 거죠. 내 세계에서 알던 것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대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뭔가 일을 경험하면서, 뭔가 자료를 찾아보면서, 책을 읽으면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시도해보면서 아는 게 나타날 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알고 있던 것. 이거 내가 아는 거야. 넘어가죠. 알던 거네. 반가워. 받아들이고요. 여러분 나름의 어떤 방식이 있을 겁니다. 알던 것을 만나는 방식. 이어서 모르는 것이 등장했을 때 여러분 어떤 반응을 만나게 됩니까? 자, 여기 차이가 있다고 했죠. 모르는 걸 알게 되는 것이 새로운 걸 배우는 것, 러닝이 일어나는 부분. 두 번째, 이렇게 알게 된 것을 경험하고 받아들이면서 점차 더 알의 깊이를 깊이 만들고 알의 수준을 더 높게 만들면서 결국엔 할 수 있는 정도, 그걸 할 수 있는 사람, 소위 그걸 전문가라 부릅니다. 전문가에서 좀 더 넘어가면 내가 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사람, 선생의 역할까지도 갈 수가 있겠죠. 근데 세상에는 전문가 중에 이렇게 전문가로서 뭔가를 알려주는 사람이 있고요. 자기가 공부해서 아직 충분히 알진 못하지만 그 내용을 설명해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선생님을 모신다고 치면요, 내가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 누군가를 선택한다고 치면 누굴 선택하는 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잠시 고민을 좀 해야 될 겁니다. 어느 쪽이 더 옳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내게 더 맞는 방법을 찾는 게 필요하다는 이야기로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죠. 그런데요, 오늘 중요한 얘기를 드린다고 했죠. 이 알매 방식을 활용할 때 우리가 삶에서 겪는 문제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모든 문제예요. 그럼 뭘 알아야 되냐? 그 얘기를 지금 드리고자 하는 거죠. 예를 들면요, 여러분 무기력, 우울, 어떤 공황, 매너리즘 등등 심리적인 문제, 일상의 문제, 모든 게 다 귀찮아요, 지겨워요, 이런 상태에 빠졌다고 쳐보죠. 그런 적 있으시죠? 어쩌면 지금이요? 알을 만드는 방법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어떤 사안을 경험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좀 들여다봐야 됩니다. 말하자면요, 우리가 일을 겪어요. 모르는 것 어떤 것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자, 이때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냐. 지난 영상에서 이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여쭤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을 만날 때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어떻게 경험하게 되냐, 이걸 좀 들여다봐야 됩니다. 내가 모르는 것을 만날 때요, 어떤 사람은요, 이거는 새로운 알미예요, 너무 좋아요, 이런 모습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낯설어요, 싫어요, 어려워요. 후자의 모습도 우리 모습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렇게 두 가지만이 아니라 더 많은 모습도 있기도 하겠습니다만 일단 두 가지예요. 어떤 모습입니까? 알에 대해 새로운 것, 낯선 것을 반기는 나와 새로운 것, 낯선 것을 부담스럽게 느끼는 나. 물론 두 가지가 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쪽이냐고요? 상태마다, 삶의 상황마다 좀 다르다고요. 뭐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뭔가를 경험할 때 온전히 그걸 경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뭔가를 경험할 때 그걸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순간 경험이 방해되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우리는 경험에서 멀어집니다. 이해되세요? 우리가 뭔가를 경험할 때, 경험을 만날 때 경험이 방해가 되면 방해될수록 우리는 배움의 능력이 점점 약해집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이런 겁니다. 배운다는 것은 뭐냐? 배운다는 것은요, 낯선 것을 우리가 만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항상 공통됩니다. 어떤 정보가 우리에게 들어오죠. 눈으로 보게 되거나 귀로 듣게 되거나 우리가 그걸 경험하면서 우리 피부로 느끼게 되는 것, 그로 인해 우리 안에 느껴지는 어떤 감정이요. 아까 표현드린 걸로는 호기심이 생겨요. 정말 궁금해요. 어떤 분은 낯설어요. 불편해요.
자, 어떤 게 우리에게 들어올 때요, 그냥 불편해가 아니라 어떤 느낌일 겁니다. 불편해는 낯선 거고요. 낯선 거 말고 어떤 느낌이 있을 겁니다. 뭔가가 들어올 때요, 잠시 거기에 머물면서 경험을 하면 어떤 정서를 만나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뭔가를 배우는 기본적인 방식입니다. 어떤 걸까? 예를 들어서요, 새로운 것을 봤다고 치면요, 새로운 광경을 보는 그 순간에 시각적 자극이 일어나서 눈이 어지러운 어떤 상태를 좀 지나고 경험해 보면요, 뭔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용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용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건 시각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고요, 그걸 이해해가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죠. 똑같아요. 어떤 소리를 듣는다. 똑같습니다. 한 가지 얘기가 떠오르는데, 예전에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음악회 피아노 독주회, 귀국 기념 피아노 독주회 티켓을 저에게 전해줬습니다. 그런데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세종문화회관? 아니요, 예술의 전당, 저쪽 강남에, 서울 강남의 어느 곳에서 열린 그 음악회였는데요, 그곳에 가봤어요. 처음 가봤습니다. 콘서트 홀이었고요, 계단식으로 배치되어 있는 좌석에 앉아서 연주자가 들어올 때까지, 시작될 때까지 좀 기다렸습니다. 시작되는 시간이 되니까 검은색 드레스를 입은 여성 한 분이, 젊은 친구예요. 20대. 뭐 해외에서 유학을 갔다가, 피아노 유학을 갔다가 돌아와서 귀국 연주회 기념으로 그렇게 왔나 봅니다. 객석을 보니까 많이 비어 있어요. 그리고 앞자리 쪽에 가족들인 것 같고 친한 사람들인 것 같기도 하고, 몇몇 사람들이 있고요. 꽃다발을 들고 있고요. 연주회가 시작되고 나서도 이후에도 몇몇 사람들이 좀 방 안에 들어오는 모습들이 기억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주회가 시작되는데, 낯선 곡이에요. 모르던 곡이고, 외국인 어떤 옛날 어떤 사람, 뭐 라흐마니노프 뭐 이런 이분은 아니고요. 이런 이름 비슷한 어떤 발음하기도 어려운 누군가가 만든 곡을 앞에서 연주합니다. 너무 어려워요. 기교가 좋은 것 같긴 한데 공감되는 건 없고요. 느낌도 없고요. 너무 불편해요. 한 2시간 열을 그 경험을 하고 나니까 머리가 아파요. 뭘 이해해야 할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경험하는 건 정말 고역이었어요. 제가 가졌던 음악회에 대한 첫인상입니다. 근데 그 이후로 이런 식의 경험이 몇 번 더 있었는데, 그 이후에 알게 된 건 그 순간에 나를 맡기고요, 소리에, 음률에 나를 맡기고 경험을 받아들이다 보면 그 곡이 말하는 게 뭔지를 알게 됐습니다. 지금은요, 피아노 연주를 굉장히 좋아하는, 즐겨 듣는 사람이 됐습니다. 제 음악, 제가 구독하고 있는 음악, 모모 뮤직의 피아노 리스트가 있습니다. 피아노 소리 듣는 건 정말 좋은 일이에요. 그 덕분에요. 자, 지금 얘기 드린 것처럼 사례처럼요,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에 대해서 처음엔 불편하지만 잠시 경험하면서 듣고 있다 보면요, 뭔가를 알게 됩니다. 뭔가를 알게 되면 뭔가 학습이 일어나요. 그걸 말로 설명할 수는 없는 단계라고 쳐도 그 단계 경험을 하고 감정을 가지면서 뭔가 경험이 일어나고 그걸 통해 뭔가를 할 수 있게 되죠. 근데 얘기 드린 건 이거죠. 우리가 만나게 되는 새로운 경험에 대해서 방해를 받게 되면요, 지금 보고 듣고 느끼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만나야 할 정서를 만나는 게 아니고요, 방해를 만납니다. 못 만납니다. 뭘 배운 건가요? 방해가 일어나는 순간 방해를 만납니다. 정보가 들어오고요, 방해됩니다. 정보를 들어오고요, 방해가 되면 정보가 들어와도 우리가 배울 수 없는 상태라는 걸 알게 됩니다. 정보가 들어오고 우리가 배울 수 없다는 건 무서운 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외부에서 누군가가 우리 이름을 부르는데요, 밖에서 누군가 우리 이름을 부르는데 우리가 못 알아듣습니다. 지금 뭔가를 경험하는데 그 경험을 만나지 못합니다. 뭔가를 보는데 보이지 않아요. 뭔지 몰라요. 이 상태가 반복이 된다면 여러분 삶이 어떨 것 같으세요? 여기 이름을 붙여본다면요, 이게 무기력증입니다. 그리고 우울증이고요, 공황이고요. 달리 말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경험할 때 그 경험을 온전히 만나야 되는데, 그 경험을 온전히 만나는 게 아니라 그 경험이 방해돼서 그 경험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얼마나 이런 일을 겪고 계실까요? 달리 말하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울증에 계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인데, 내가 뭔가를 원하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뭔가를 먹는 걸, 내가 뭔가를 하는 걸, 뭔가를 즐기던 것, 예전에 하던 것, 그것을 다시 즐겼으면 좋겠다. 뭐 이 정도로 표현을 합니다만, 말을 바꾸면요, 좀 더 일반화해서 표현하면요, 내가 뭔가를 원하는 상태가 되기를 원한다. 말을 또 바꿔볼게요. 내가 뭔가를 원하는 상태를 원하지 못한다. 그러고 싶지 않아. 뭔가를 보고 싶지 않고요. 뭔가를 먹고 싶지도 않고요. 뭔가를 하고 싶지도 않고요. 의욕이 없어요. 그럼 뭐가 있냐? 우울해요. 뭔가를 우울하지 않더라도 우울은 우울증이고요. 우울한 게 아니고 뭔가를 원하는 상태를 만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데 계속해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그걸 할 때, 새로운 걸 만날 때 만나는 느낌을 느껴야 되는데 두려움을 느껴요. 이해되세요? 공황입니다. 뭔가를 자극을 받으면 그걸 온전히 만나야 되는데 그걸 만나는 게 아니라 다른 걸 만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험이 방해가 되면요, 학습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학습이 일어나지 않으면 계속 같은 걸 합니다. 계속 같은 거요. 빙빙빙빙 헛바퀴 도는 듯한, 세상과 함께 존재하지 못하고 헛바퀴 도는 느낌이 느껴지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제대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그 느낌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세상을 살면서 사는 느낌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를 하면서 뭔가를 하는 느낌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를 먹으면서 먹는 느낌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먹는 느낌이란 뭐냐? 먹는 건 먹는 느낌이고요. 이어서 궁극적으로 그 다음엔 어떤 만족을 만나게 되겠죠. 뭔가를 배운다는 건 배움을 통해서 뭔가 만족을 만나게 되겠죠. 만족을 느끼게 되면 나는 나의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우지 못하면 우리 만족하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 주의사항 하나 드렸죠? 결론을 내부르면요, 우리가 뭔가를 하면서 그걸 느끼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다른 것들을 만나게 되면, 예를 들어 밥을 먹으면서 영상을 보거나 음료수를 마시면서 TV를 보거나 뭐 그럴 수는 있습니다. 뭔가를 하면서 동시에 하는 것, 동시에 다른 걸 하는 것, 드라이브를 하면서 휴대폰을 보거나 책을 읽으면서 휴대폰을 하거나 음악을 들으면서 책을 읽거나 뭔가가 동시에 일어나면 우리는 방해받습니다. 근데 더 큰 것은요, 우리가 뭔가를 하면서 어떤 감정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방해받고요, 그 감정을 만나지 못하게 되고요, 이러면 우리 감정 체계에 고장이 일어나면서 이게 반복이 되고 만성화되고 시간이 지나고 1년, 2년이 지나게 되면 우리는 우리를 잃어버립니다. 이 상태를 문제 상태로 부를 수 있죠. 자, 혹시나 이 상태에 빠지신 분들이 계시다면요, 이 상태에서 벗어나는 게 혼자 하기가 어렵습니다. 방법은 지금 얘기대로 지금 이 영상에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걸 할 때 그걸 하면 된다. 그런데 그렇게 못합니다. 도움을 청하십시오. 도움을 받으면 굉장히 빠르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의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종종 두세 번 학습을 어떻게 하는지, 배움을 어떻게 하는지, 경험을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가 반복이 되는 과정을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즉시 우리 삶으로 돌아가고 세상과 함께 교류하면서 삶을 살게 될 수 있겠죠. 지금까지 한국 NLP 코칭센터 신영엽 마스터 트레이너였습니다. 고맙습니다.